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재무투자 증시나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 한지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예상이 안 맞아도 되는데, 에이씨. 나쁜 말 안 쓰겠습니다. A, B. 네. A, B. 뭐 최근에 이틀 동안 좀 괜찮았잖아요. 네. 오늘 좀 쉬어가는 날이죠. 아침 시초가만 좀 땡겼다가 힘을 못 쓰고 다시 주저앉았어요. 네, 오늘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리고 75bp 인상 확률이 어제까지는 50bp 확률, 75bp 확률이 거의 반반에 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죠. 그저께만 해도 거의 반반이었는데 지금 뭐 많이 올라왔어요. 75bp 확률이. 그러면서 좀 오늘은 좀 긴장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1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잭슨홀 연설이 있죠. 파월 의장에. 오늘 코스피는 0.15% 상승, 그냥 보합세였고요. 네. 코스닥은 0.6%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코스닥이 좀 많이 좋았잖아요. 많이 올랐죠. 1% 중반대 이틀이나 올랐으니까. 네, 어제 1.8% 오르고 그제 1.2% 올랐으니까 뭐 오늘 같은 날은 좀 0.6% 빠진 거는 그냥 귀엽게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아쉽죠. 미국도 올랐었는데 아무리 선물 시장이라. 그렇죠. 미국이 좀 크게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서 최근에 또 미국이나 아시아가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좀 잘 지키었던 때도 있었으니까. 네. 네, 오늘은 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역시나 계속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300억 정도 순매수가 오늘도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WTI 계속 93.5불인데요. 어제도 그렇고 좀 최근에 조금 올라온 다음에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1,331원 원달러. 네, 조금 안정된 모습이고요. 이제 1,300원에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유로원이 계속 1,300원이었으니까. 네. 네, 유로가 떨어져야 한국도 떨어지지. 그리고 위안화도 떨어져야. 근데 위안화가 오늘은 다시 좀 올랐어요. 어제 저녁에는 꽤 많이 강세로 좀 돌았는데 지금 오늘 또 소폭 약세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연설에서 아무래도 그 동안에 이제 연준 총재들이 인터뷰를 여러 하는데. 분위기를 자꾸 좀 띄우고 있어. 금리가 높은 쪽으로 매파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이걸 감안해 보면 파월이 여기서 혼자 비둘기했다가는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제어돼야 하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점을 둘 것이고 일단은 그거를 뭐 고용이 버티는 한 그리고 데이터가 큰 변화가 되지 않는 한 강한 태도를 보였고 그러나 결국은 데이터에 의존한 데이터를 보고 꺾이면 좀 덜 올리고 뭐 이런 톤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 만약에 진짜 75bp 올리면 우리나라 상황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랑 금리 차가 75bp나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제 그 이창용 총재 발언을 감안해 보면 계속 우리는 25bp 올리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면서 보면서 하겠다는데 미국도 본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75bp 하면 우리 10월 달에 50bp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채권도 조금 어려워지고 주식도 이제 그때부터는 3.5% 이상이면은 막 가열차게 오를 장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어제 근데 예상대로 25bp 올렸음에도 국고채 금리가 좀 많이 튀었던 거는 그 이후에 50bp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서 그렇게 좀 올랐던 게 아닌가 그럼 싶습니다. 이제 두 번 분명히 더 올린다. 그죠? 3.5 최소 3.5는 간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대출 금리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수신 금리도 되게 오르고 있죠. 지금 CMA RP가 2.1%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법인 뭐 개인이 2.25%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넣었다 뺐다가 2%예요. 네. 옛날에는 1년 반, 2년 박아다야 2% 줬는데 이때는 뭐 넣었다 뺐다가 금리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저축은행 예금이 이제 거의 뭐 4% 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줘야죠, 당연히. 후수지체가 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오늘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원희룡 장관이 그 이집트가 아니라 사우디 거기 네온 프로젝트 CIO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30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세아 특수강에서 계열사 세아 창원 특수강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람코와 합작사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뭐 막 상한가 가고 이랬고요. 특수강이 상한가를 갔어? 세아 특수강 상한가 갔고요. 이 모회사인 세아 홀딩스는 15% 상승.
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군요. 예, 세아그룹주가 이렇게 싸긴 깜짝 놀랐어요. 싸거든. 진짜 예. 최고 싼 주식들 몇 개 있거든. 무슨 특수강 이런 정말 쌌는데 세상에. 네. 참고로 세아 제강이랑 세아 제강 지주는 조금 같은 뭐 그룹명을 하긴 하지만 사촌이 그 경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갈라졌고, 그리고 LG그룹이 이제 사촌으로 나뉘면서 LX로 뛰어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아도 이름이 바뀌면서 떼어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건설주가 뭐 한신공영 같은 거는 이제 뭐 9.5%나 올랐고요. 제일 싼 건설주 중에 하나죠. 네. 현대건설도 지금 네옴시티 수주를 받은 상태죠. 오늘 4%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기타 뭐 건설주를 대체로 상승해서 오늘 건설주가 총 1.1% 오르면서 업종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전자, 좀 골고루 올랐던 것 같아요. 자화전자, 한화시스템, 대한전선, DB하이텍,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일렉트릭, 코리아서키트 뭐 등등 뭐 많이 올랐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리포트도 나왔었는데요. 신한금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DB하이텍이 TSMC가 근데 내년도 1월부터 파운드리 가격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네. 네, 반도체 장비 가격도 올랐고 재료 가격도 올라서 선단 공정 파운드리는 3% 정도 인상하고 그 외에는 5, 6%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DB하이텍도 지금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 인상을 따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신한금투 리포트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가격이 일부 하락할 걸로 좀 안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공급 증가가 제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파운드리 8인치 파운드리 공급 제약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도 30% 이상을 장기간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뭐 실적 조정가 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것이다. 이 리포트가 오늘 좀 상승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운수장비 섹터에서는요, 그 방산 부품 만드는 S&T 중공업 14% 상승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도 5% 2%대씩 상승을 하면서 태조 이방원은 아주 견고한 것 같습니다. 태풍 조방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 조방원 견고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현대중공업은 한 3% 올랐는데 다른 조선주들은 그냥 그랬고요. 기자재도 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뭐 통신이 1.4% 정도 하락하면서 제일 많이 하락했고요. 섬유의복도 FNF가 2% 하락하면서 업종 하락률 2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 섹터였는데 유니온 머터리얼 4% 하락, 포스코 케미칼 1.8% 하락, 뭐 시멘트주들도 1%대씩 하락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주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에 원전 관련된 세제 혜택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26일 미국 언론을 보면요. 24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요 메가와트 시당 1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요 인플레 감축법안에 포함된다라고 알려졌고요.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 설비 투자한 거에 30%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기존 석탄발전소 부지에 원전을 짓는다면 추가로 10% 더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면은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 원자력협회에서 계산한 결과 1메가와트 시당 최대 44달러 정도의 세제 혜택이다라고 산출을 했고요. 미국은 지금 스스로 다 이 원전 관련된 투자를 다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국내 회사들의 기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9년도부터 펜실베니아 원전 사고가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한 34년 동안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했기 때문에 독자 건설 능력을 많이 상실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설계는 만약에 미국 회사가 직접 해도 시공은 한국 업체들한테 맡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까지도 좀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전주들 뭐 어제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폴더블 폰 요즘에 계속 기사로는 뭐 사상 최고치 인기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조금 불안한 이유는 사전 판매 대수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좀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한 5% 전작 대비 높은 걸로는 아직 만족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폴더블 부품 업체들의 8월달 가동률은 100%까지 풀캐파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UTG 보호용 광학 필름 만드는 세경 하이테크 6월부터 이 폴더블 관련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7월달에 가동률 90% 그리고 8월달에는 100%까지 완전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 완전 가동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야 2교대 운용을 최근에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파인테크닉스의 베트남 공장도 내장 힌지를 만드는데 완전 가동 중이라고 하고요. 외장 힌지 만드는 KH바텍도 100% 가동. 그러니까 흔히 알려진 폴더블 부품주들 다 지금 바쁘게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뉴스죠. 그렇죠. 주야로 돌린다는 거는 돈을 더 주고 돌린다는 거니까. 네. Q는 늘어난다라는 신호인데 요거 사실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Q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다만 단가가 내려가는 게 조금 걱정거리긴 합니다. 실제로 뭐 KH바텍도 어제 리포트가 나왔지만 전작 대비 단가가 좀 내려가는 걸로 알려졌고 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부품이 좀 기술이 바뀌면서 단가는 올라가는 걸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폴더블 폰 시장 전망이 2021년도 900만 대에서 올해는 1600만 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 이상 많이 팔아야 되는 건데 1000만 대를 팔겠다고 삼성전자가 했으니까 네, 올해 더 많이 팔. 네. 뭐 외국 중국산이야 뭐 몇 대 안 팔릴 테니까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가 팔아야 된다는 네, 얘기죠. 삼성 점유율을 한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참 바쁘게 팔아야 되는데 사전 예약 대수는 조금 그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공시지원금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줘서 참 더더욱 이 부품주들 단으로 단가를 올려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많이 보여요. 이제 꽤 쓰는 그런 것 사람들이, 같아요. 그런 예. 사람들 꽤 있어요. 네. 저도 조금 주름만 좀 개선이 되면 바꾸고 싶은데 주름이 조금 아직은 남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소식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네, 다만 끝났습니까? 예, 내일 PC 물가지수 발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있잖아요. 근원 PC 지금 컨센서스가 아직도 물가가 전월 대비는 올라가는 걸로 컨센이 돼 있더라고요. 뭐 에너지, 농산물 가격 뺀 근원 PC도 0.1% 전월 대비 올라간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전월치에 발표했던 거는 그 전월 대비 1% 올랐으니까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아직도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금리를 좀 얼마나 또 빠르게 올리려고 이 파월이 그런 발언을 할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오늘 11시에는 또 파월 의장 연설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야, 제 느낌에는 조금 미국 시장이 오늘 안 올랐으면 모르는데 오늘 좀 올랐잖아요. 1%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준 인사들 발언을 종합해 보면 조금 거칠다기보다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4% 파월이 4%를 얘기하는 것과 총재들이 4% 얘기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올려야 된다. 그리고 중립금리도 진짜 총재들이 얘기한 것처럼 3% 정도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하면서 시장을 조금 놀랄 거고 금리가 많이 튈 겁니다. 조금 여기서 오늘 하루 쉬었는데 다시 튀면서 주식시장도 조금 휘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아주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며칠만 그렇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좀 금요일이니까 기분도 네. 좋겠다. 좀 빨리 끝내는 걸로.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저희는 좋았나요? 비슷했죠. 그 주초에 많이 오늘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는 뭐 올랐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요? 주초 떨어져가지고 거의 회복이 됐나? 주초가 좀 떨어졌었나요? 네, 주초 계속 떨어졌죠. 월요일 날 1.2% 떨어졌고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그다음 뭐 수목금은 계속 조금씩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지난 근데 또 주말하고 태조 비슷하네. 이방원 위주로 올라가지고 그거 없고 반도체 비중이 큰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대형 반도체 주식이 미국 반도체 주식 상승과 더불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또 7월 달에 그때는 참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 상품 많이 많이 매수를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또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 좋은 뉴스인데. 그렇죠. 이제 용기를 내고 있는 조금 타이밍인 것 안 같아요. 좋은 뉴스인데.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